프로세스 우선순위와 프로시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입니다. 시스템에 이제 동시에 이제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는데 어, 이런 프로세스들이요 우선순위가 부여해서 관리가 됩니다. 뭐 그냥은 할 수가 없고요. ps-l이라는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시면 PRI, Priority라고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NI는 이제 Nice의 약자입니다. 이 PRI와 NI라는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 두 개가 나타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PRI는 이제 Priority 다시 말씀드리면 Priority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참조하는 우선순위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커널이라고 하죠. 커널은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조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PRI 값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토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판가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럼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PRI 값은 이제 건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사람이 건드는 값이 이제 NI 값, 보통 우리가 나이스 값이라고 하거든요. NIC, 나이스 값을 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나이스 값을 조작을 하게 되면 커널의 실시간으로 이 NI 값을 토대로 PRI 값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작하는 형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PRI는 운영체에 참고하는 우선순위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중요한 건 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이 끝나면 제가 PS-L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PRI는 인위적 조작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NI는 이제 루트나 사용자가 조작하는 값인데 우선순위 값이 마이너스 20에서 19 사이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설정할 수 있는 마이너스 그 우선순위 최대 높일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장 낮추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루트만 이 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고요. 일반 사용자는 우선순위를 값을 그러니까 PRI 값을 NI 값이죠. NI 값을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명령은 나이스하고 리나이스가 있는데 이건 뭐 뒤에 프로세스 관련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프로시 디렉토리라는 거죠. 일단 프로시는요, 일단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의 딱 이름만 봐도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프로시는 일종의 가상 파일 시스템이래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용되는 하드디스크의 디렉토리다. 리눅스의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에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실시간 동작하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스템 하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CPU 인포라든지, 뭐 파티션스라든지 이런데 프로시 밑에 뭐 그런 그 항목들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정보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서버 운영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스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프로세스와 커널 내부적인 정보 제공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이 저희가 이제 PS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면 그 안에 이제 내 PID가 배분이 돼서 그 안에 그 해당 프로세스 쉽게 말씀드리면 엑사이니티가 동작하잖아요. 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아까 PS-L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PS-L 한번 해보죠. 네, 마이너스 L라고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PRI랑 NI 값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요거 먼저 보시면 네, PRI가 이렇게 되어 있죠. NI가 되어 있고 NI는 기본 0입니다. 0이고 그럼 시스템 내부에서 확인할 때 이제 우선순위는 80번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값이 낮을수록 적을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작할 수 있어요. 이 값을 조작하게 되면 PRI 값이 뭐 보통 이제 마이너스 20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뒤에 또 하겠지만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배치쉘 되게 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리나이스 하시고요. 마이너스 20 하고요. 사용법을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2800번 해볼게요. 2800 PID 값이 리나이스는 리나이스 값 PID 하거든요. 쳐보면 올드 플라이어티 2008 PID가
2800번인 그 프라이어티가 0번에서 new 프라이어티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ni 값이 ps 마이너스 이러면 ni 값이 20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pri 값이 20 마이너스 된 걸로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20 했기 때문에 프라이어티 값이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낮춰진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춰지는데 만약에 시스템 동작적인 프로세스가 많다 그러면 꼭 2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80보다 60으로 낮춰졌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쉘을 기반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더 빨리 우선순위가 높게 빨리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시는 이제 프로세스와 연관이 된 디렉토리인데, 이거 봐보세요. 자, CD 프로시 가보죠. CD 프로시 가보고, PW 여기 와있죠. LS에 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파란색은 뭐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검정색으로 보이는 파일도 있죠. 이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CPU, 내가 지금 중간에 서버 관리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서버가 쓰는 CPU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뭐 전원을 끄고, 컴퓨터를 뜯어갖고 CPU가 뭔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CPU 인포를 보시면 CPU에 대한 정보가 보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CPU 인포 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인텔 i7 4세대라고 나오죠. 2014에서 15년도에 출시된 모델 이렇게 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CPU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티션 분할한 정보는 이제 cat 여기에 이제 파티션스가 있거든요. cat 파티션스 이렇게 해보시면 파티션 분할한 상태 SDA 디스크 하나 있고요. 1번, 2번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디렉토리. 자, 여기 숫자로 된 디렉토리가 그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그럼 램에 올라오잖아요. 램에 올라오는 순간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와 연관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데 그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봐보죠. 지금 저희가 엑사이티를 했었기 때문에 엑사이티 보면 자 ps 하시고요. AUX 하고요. 명령 사용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하고 파이프를 엑사이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엑사이티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PS AUX가 모든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프 그래프 엑사이티 하면 PS AUX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XIT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것만 보여달라는 건데, 요거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PID입니다. 3295번은 지금 내린 그램 명령에 대한 PID고요. XIT 프로세스는 3237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LS에 보시면 3237번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3237번이 있다라고 보시죠. 제가 프로세스 죽여볼게요. 서비스 XIT 스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PS에 보면 당연히 이제 없겠죠? 아까 3000 몇 번이었죠? 3200 37이었죠? 3237. 자, 그럼 다시 이제 해볼게요. 자, LS에 보시면 이제 3237이 없습니다. 없어진 거 보이시죠? 없어졌죠? 다시 띄워볼게요. 다시. 자, 서비스 XINET 스타트 하고요. 다음 PS 하면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번엔 몇 번이냐면 3638번이죠. LS에 보면 3638번 이렇게 동작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PID가 할당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다 번호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PID 그 얘기입니다. 즉 XIT 관련 정보는 여기 가셔야죠. 3238번이죠. CD 3638 이렇게 아이고 CD 36이죠. 3638 자, 그러면 이 PWD에 보면 이 디렉토리 ls-lr 이 디렉토리가 XINET 관련된 정보고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exe 보이시죠?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명령이 뭐냐 라고 하게 되면 USR의 S 밑에 XINET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네, 한 가지 더 해보면 우리가 이제 포트 스캔하는 거 이제 엠맵 하나 해보죠. 엠맵이 있나요? 위치 엠맵 해볼게요. 엠맵이 없죠? 이게 포트 스캔하는 도구입니다. 포트 스캔 설치하겠습니다. yum install 엠맵 해보죠. 자, y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솔레 되었고 컴플릿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엠맵 하시면 이제 엠맵이 포트 스캐너라는 도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외부로 하면 또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시스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맵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P하고 P는 이제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0번부터 65,535번 이렇게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시스템이죠. 원래는 이제 해킹할 때는 상대방 찍어야겠죠. 찍어야겠죠. 뭐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뭐 하프 스캔, 뭐 엑스마스 스캔 뭐 이런 거 하셔야겠죠. 자, 일단 로컬호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를 딱 치면 0번부터 65,535번까지 열려져 있는 포트를 이제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어라? 지금 58,280번 포트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언노이라 떠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서비스인데 언노이라는 거죠? 자, 그럼 프로세스를 찾으셔야 돼요. 자, 프로세스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트를 확인하는 명이 네트워크 명이 네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네스테이트 하고요. 그 다음 모든 걸 다 보면 AMP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S 명령에 AUX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스테이트는 AMP 하시면 돼요. 저게 all 그 다음에 넘버로 PID까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네스테이트 엔터 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프 그래프 하시고 저걸 찍으세요. 58,280번 58280 엔터 뻥 치시면 자, 여기 뭐 RPG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RPG 스테이트래요. RPG 스테이트. 이게 RPG 스테이트는 뭐냐면 RPC 관련 서비스거든요. 뭐 NIS나 Apple, 뭐 이건 뭐 이상한 어떤 서비스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서 PID 추출하시면 얘가 PID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다. 실행 파일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ls-l 자,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 2547이죠. 그 다음에 exe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ls-. 그러면 지금 저 쉽게 말씀드리면 58,280번 포트를 실행한 프로세스를 PID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nestate-amp 하시면 1547번이고요. 그러면 저 프로세스를 실행한 실행 파일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시 밑에 1547의 exe라는 파일이 이 심볼 링크거든요. 원래 실행한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저 지금 저 포트를 연 서비스가 SB 밑에 RPC 스테이트가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그 얘기예요. 자, ls 프로시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여기 숫자 값이 된 게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이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온 대로 만약에 프로세스 PID가 1222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프로시에 1222번의 이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거기에 이제 관련 정보들이 다 생긴 거야. 종료가 되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은 뭐 책 있으시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작업들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꼭 아셔야 될 거는 이제 EXE죠. 이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한 명령어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스테이트라든지 뭐 마운트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괜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책 교재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보세요. 뭐 워낙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및 주요 디렉토리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정보를 본다든지 이런 거 있죠. CPU.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IO포트나 이런 것도 뭐 인터럽트 정보도 많이 봤는데 뭐 그건 이제 지금 많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커널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뭐 DMA나 인터럽트 봤는데 지금 뭐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굳이 본다면 이제 메모리 상태, 멤인포라든지 로드 에버리지도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마운트 된 정보 파티션 요건 좀 많이 보겠네요.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미드 시스. 네, 요거는 커널을 제어하는 거 이건 뭐 정말 보안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뭐 거의 챕터 한 영역처럼 뭐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업타임이라든지 뭐 MD 스테이트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한 번씩 캣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